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차 경험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나 꼭 놓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놓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정보를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쓰세요. 동선. 직원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꼬인다든지 바쁜 시간대 해결이 안 된다든지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문제가 안 돼요. 장사가 잘 되면 꼭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원들이 식기를 가지고 주방으로 가야 되는 그 동선, 소비자가 다 먹고 계산대로 나가는 그 동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통로들을 조성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크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주방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요. 소비자들한테 공간을 너무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낸 거죠. 약간 그 이자카야 같은 술집이었는데 닷지를 무리하게 길게 뽑은 거예요. 여기 손님을 많이 안 치시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주방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죠.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한 명 거기서 멈칫해버리면 모든 직원들이 잔반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옆에 화장실 문이 있어. 소비자도 화장실 가야 돼. 동선이 보이는 거죠. 그냥 닷지라고 생각하지만 닷지 안에 수도 배관도 있고요, 전기선도 있고요, 전기 위치 바꿔야 되죠, 수도 위치 바꿔야 되죠. 거의 한 300 나온 것 같은데요, 마감까지 해가지고. 사실 사람들은 몰라요. 모든 정답은 알바생들한테 있거든요. 젊은 날에 정말 빡세게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공간 구성을 기가 막히게 해요. 중간에 딱 여기서 알바생들이 딱 집게 모아가지고 딱 나가면 와 이러고, 이 사장님은 내공이 다르구나. 요청 자체가 달라요. 근데 좀 알바 경험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오래 데리고 있던 알바생들 혹시 있으시면 회의 데려가세요. 너는 일하면서 뭐가 불편했어? 이걸 들고 올 때 어떤 것들이 걸렸었어? 매니저, 팀장, 알바생 중에 좀 짬 차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공간 구성은 그 공간에서 최고입니다. 화장실 공사에 업종마다 써야 되는 돈이 다른 것 같아요. 여성 소비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화장실에 돈 써도 돼요. 남성 소비자가 많아요. 화장실 대충 가도 돼요. 근데 남성 여성이 반반 정도예요. 최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건물을 위해 돈을 쓰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문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근데 갑자기 막 유럽에서 가져온 고목에 엄청나게 웅장한 나무 문을 탁 비싸게 딱 해요. 그리고 예산 부족해서 안엔 대충 하고, 근데 나갈 때 다 원상복구입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공간을 찾으면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원상복구의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그게 포인트죠. 제가 오늘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소비자로 공간에 방문했을 때 가끔 놀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중국적인 인테리어를 보잖아요. 근데 어떤 공간에 갔더니 벨벳 벽에 샹들리에가 있는데 나오는 건 짜장면이야. 너무 돈 아깝죠. 왜 굳이? 이 돈으로 자기 지배하시고 여기는 그냥 좀 이 서비스에 맞는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성수동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가게들이 사실 좀 넘쳐나죠. 젊은 초보 사장님들은 어디에 있다? 힙한 곳에 있죠. 힙풀에 가면 무리한 인테리어의 모든 걸 보실 수 있어요. 객단가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에 이 비용이 맞나 하는 공간들이 너무 많죠. 아름다움을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했는데 그 몫이 소비자의 것이 될 때, 예를 들어 약간 일본의 요정 같은 느낌의 이자카야를 탁 만들어서 돌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긴 술집이야. 그 돌다리 사이에 물이든 혹은 자갈을 채우든 단차가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소비자들이 나가면서 그 발목이 빠져, 발목이 꺾여. 근데 사진 찍기엔 기가 막히죠. 와, 돌다리에 이쁜 요정 같다, 오. 근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불편함은 사장님의 몫이어야 되는데 소비자의 몫이 되면 안 되죠. 혹시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사장님들이라면 그 업종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런 업종에서 꼭 2-3달씩은 아르바이트를 몰래라도 위장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인테리어 할 때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건 팁인데,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싶잖아요. 비싼 마감재나 비싼 미장, 비싼 나무를 전체를 다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세요. 조명으로 딱 거기만 포인트를 줘서 쳐다보게 만들고 나머지를 좀 어둡게 눌러보세요. 그럼 다 그래 보여요. 상상을 시켜라. 나머지 공간까지 그래 보일 수 있도록. 혹은 나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 홀이 어둡고 주방이 밝아야겠죠. 그럼 일하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확 갈 거 아니에요. 혹은 간판이 너무 밝으면 안에 공간이 눈이 잘 안 가요. 간판으로 눈이 가지. 근데 간판을 좀 어둡게 하고 홀 공간을 밝게 하면 걷는 사람들에게 그 가게 안이 보여요. 조명이 진짜 중요한 거네요. 네, 조명은 즉 카메라로 따지면 클로즈업이에요. 어딜 보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게 딱 들어갔어요. 그 문 입구에 핀라이트로 오브제 하나가 있어요. 그 오브제를 바라보고 우린 홀을 보겠죠? 홀을 볼 때 왼쪽 벽에 내가 돈을 좀 많이 썼어. 왼쪽 벽이 이뻐. 왼쪽이 좀 더 밝으면 그 다음에 시선 두 번째로 왼쪽 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자리에 착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되는 서비스에 핀라이트가 있어요.
홀 전체에서는 왼쪽 벽이 보였지만 내 자리에 앉아서는 여기 조명이 가장 밝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무엇을 순서대로 보게 할 것인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염이 뻔히 잘 되는 부분들을 좀 예측해보면 예방할 수 있어요. 술집이라고 치면 술박스나 재활용 봉투를 어디에다 구성할 것인가, 혹은 냉장고는 어디에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동선이 있잖아요. 흰 벽 보면 사람 발자국이나 어깨 자국이나 의자 뒤가 긁은 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보면서 작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당연히 의자가 긁힐 거니까 흰색 페인트는 안 돼 랄지, 여기는 술박스를 둘 거니까 나중에 물티슈나 걸레질 할 수 있는 코팅제가 필요할 것 같아 랄지, 사전에 마감과 코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공간은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천년만년 깨끗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욕심이기도 해요. 사람 손이 닿으면 때는 타요. 유지와 보수를 아예 안 해야지 마음먹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해주는 실장들은 많이 없는데요. 저희 업체는 가끔 해줍니다. 소비자분께서 부동산 3군데 정도를 추려서 어떤 공간에서 인테리어를 해야 비용이 적게 들지 견적을 요청을 하고 하루 종일 가서 제가 3군데를 다 받아요. 어딜 계약할지. 기존에 인테리어가 좀 돼 있는 부분인데 이만큼만 수정해서 이렇게 오픈하면 공사 비용이 확 줄어들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올 철거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돈이 더블이에요. 근데 공실이야. 공실이니까 대강 만들면 되겠지? 라고 했더니 수도꼭지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수도랑 전기를 끌어와야 돼. 얼마 안 들겠지? 생각했던 부분이 수도꼭지 위치 하나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들기도 하고요. 와, 여기는 진짜 할 게 많네 했는데 생각보다 벽 만들어서 꺾어서 문 하나 만들면 와, 이 인테리어 그대로 쓸 수 있네?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팁이기도 해요. 제 지인들은 이렇게 해줘요. 일단은 소비자한테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요. 소비자가 빨리 나가야 되는 공간이에요? 소비자가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빨리 나가야 되는 자리에는 콘센트를 안 두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콘센트를 제공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간격, 혹은 조명의 조도를 통해서 각성시킬 것이냐, 은은하게 편안하게 있게 할 것이냐. 밝으면 사람들은 그 공간을 완전히 편하다고 인식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실내 조명보다 좀만 어두워도 사람들은 아늑하다고 생각해. 거기다가 플러스 나무 의자를 둘 것인가, 패브릭을 둘 것인가, 인조가죽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아늑함의 정도도 다르게 느껴요, 소비자들은. 그거에 따라서 앉아있을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주점은 어때요? 주점은 이제 한 3가지 포인트로 나눠집니다. 동네 상권에서 편하게 친구들이랑 남녀노소 와서 먹을 수 있는 술집이냐, 커플 타겟으로 한 로맨틱한 술집이냐, 아니면은 테이블 간의 만남을 일으킬 술집인가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 달라져. 소위 말해 헌팅하기 편한 구조인가? 남녀들이 만나는 공간. 턱이 좀 낮으면 좋겠죠?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서로가 눈을 마주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낮으면 부담스럽죠. 한 어깨 정도의 높이에서 은은하게 말을 걸 수도 있고 프라이빗함을 느낄 수도 있는 적당한 높이가 필요하겠죠. 그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겠죠. 너무 멀면 다른 테이블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저기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해야 되잖아요. 혹은 동네 술집이에요. 가족 단위나 친구들 단위로 와요. 그럼 그들은 시끄럽고 재밌게 놀 거예요. 그럼 공간의 프라이빗이 좀 필요하죠. 좀 자기들끼리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조명으로 각자의 에어리어를 주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장사를 해본 사람, 장사를 해봤던 디자이너, 장사를 해봤던 실장님이랑만 저는 무조건 계약할 것 같아요. 카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실장님들 이야기해보잖아요. 그쪽 경험이 있어요. 그 커피 머신 무게부터 냉장고의 위치 사이즈까지 빠삭하게 알고 계세요. 테이블의 강도는 얼마가 있어야 커피 머신이 올라가는지, 커피 머신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테이블 어떤 사이즈로 짜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요. 술집 하시는 분들은 안주 메뉴판만 봐도 기름이 많네, 물이 많네, 불이 많네, 불이 많은 건 환기구, 기름이 많은 건 배수구. 빠삭하단 말이에요. 공간만 이쁘게 만든 것과 그 공간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만져본 사람은 다르죠, 밀도가. 일단은 상가를 하실 때는 공사 기간이 중요해요. 렌트프리 기간도 있을 것이고,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주변 사장님들한테 무조건 전화를 많이 받을 거거든요. 공사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인원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상가 경험이 많이 있다 보면 그 상가를 보고 소방이랄지 하수랄지 배수랄지 애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묻지 않아도 소비자들한테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계약하시기 전에 상가 경험이 꼭 있는 실장님인지 좀 많이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따로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에어컨, 소방, 주방 집기 세팅 이런 거 있잖아요. 주방만 세팅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에어컨은 에어컨 기사 따로 부를 수 있어요. 이거를 묶어서 하는 금액과 별도로 부를 수 있는 팀들을 뺀 금액의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따로 부를 수 있는 팀들은 일정 조율해서 따로 불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당히 쓰세요. 많이 쓰지 마시고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가게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장해서 더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다음 사업들로 넘어가실 거예요. 첫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을 구성해 보시면 힘도 조금 빼고 또 좀 더 유연하게 많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